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GSPNL입니다. 자, 최근에 환율의 급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화의 약세가 역대급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떠한 위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약세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를 지금부터라도 찾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원화 약세빨로 인해서 실적이 매우 좋아질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원화 약세에 대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실하게 형성이 될 것이고, 특히나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주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목을 지금부터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GSPNL,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호텔 사업자 이제 1등 기업으로 봐도 되는 GSPNL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GSPNL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이라던가 판교, 제주 이런 쪽에 이제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영업하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호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뭐 호텔 신라라던가 파라다이스, GK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껴있다던가 아니면 카지노가 껴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조금은 비즈니스가 좀 어떻게 보면은 번잡스러운데, 이 GSPNL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호텔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원화 약세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한다면, 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율이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해외에 못 나가게 되면서 호캉스에 대한 비율이 높아질수록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호텔업의 특성상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변동비가 거의 없고요. 고객 수가 뭐 100명이 오든 150명이 오든 호텔에서 지불하는 그 영업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고정비가 상당히 크죠.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수리비라던가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변동비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임계치를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매출의 임계치를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지금은 GSPN을 봐야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문화, K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이게 올해부터 막 시작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향후 3년 정도 더 간다고 봤을 때에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관광객 수가 저는 가면 갈수록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2천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일단 1천만 명은 기본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것이고, 아마 2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1년에 대한민국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낙에 사업 자체가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원화 약세로 인해서 내국인은 해외로 못 나가고 외국인은 한국으로 더 오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수혜를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엔화 약세 때, 이제 재작년도에 엔화 약세 때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싸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만족도 대비해서 비용이 훨씬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떠한 얘기들이 있었느냐, 제주도보다 일본이 더 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엔화 약세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그 정도의 엔화 약세가 현재 원화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GSPNL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에 이제 압도적인 프리미엄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제주라던가 판교, 용산 이런 쪽에 이제 터를 잡음으로써 관광과 그리고 이런 무역이라던가 혹은 회의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를 탄탄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파르나스라던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타워 이런 쪽에서 전부 다 강남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이제 호텔 체인이 강북에 위치해 있죠. 뭐 용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홍대 근처라던가 뭐 이런 쪽에 강북에 위치해 있지만, 이 파르나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강남에 위치했다는 것도 사실상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이미 1,3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온 것이고, 저는 2천만 명 이상이 머지않아서 몇 년 내에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텔에 대한 그런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불과 3년 전,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호텔이 대부분이 다 망해버렸어요. 특히나 호텔을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많은 그런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것이고, 턴어라운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1박에 80만 원, 100만 원을 호가하는 호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고객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환율이 워낙에 약세, 그래 환율의 급등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놀러 오기가 굉장히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남아 가듯이, 우리나라가 남미 가듯이, 그리고 2년 전, 3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갔듯이 똑같이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내국인들은 비싼 환율로 인해서, 비싼 외국 통화에서 여행을 못 가고 해외여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워낙에 우후죽순으로 오다 보니까 호텔의 공급이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GSPNL 같은 경우는 이 강남 쪽에서 이제
강남에 위치해 있는 웨스틴 서울 파라나스의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재개관을 하는 곳인데 오히려 객실 수가 줄었어요. 대신에 프리미엄 가치를 덧입혀서 가격을 굉장히 크게 올렸습니다. 따라서 변동비 대신에 고정비 대신에 이 비용에 대한 압도적인 프리미엄이 낄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재무제표는 시가총액이 약 7,600억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실적은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750억, 내년에 1,100억 원, 내후년이 1,200억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전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환경을 아직까지는 컨센서스에 녹이지 못하고 있다 좀 보고 있어요. 전 내년은 1,200억 이상, 그 내후년은 1,30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 이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 실적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7,600억이기 때문에 저는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GS P&L 특성상 중간 지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하고 있어요. 배당 성향을 40%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배당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성장과 고배당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GS P&L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 도출 리딩 아닙니다. 저 역시는 현재로서는 GS P&L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매수를 할 때에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이제 호텔에 대한 그 운영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고, 시니어 이제 사업이라고 해서 이 실버 산업에서 충분히 진출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호황과 그리고 미래의 호황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둘씩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워낙에 좋아졌어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70%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고정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 되게 환율의 약세가 진행될수록 이 외국인 관광객들 지불하는 달러 대비해서 워낙에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세금이라던가 감가상각비 이런 쪽들이 워낙에 고정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손님이 몇 명이 더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봤자 뭐 세탁비, 근데 세탁비도 사실상 수건을 10장 파나 50장 파나 그 세탁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객실을 많이 청소한 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고정비가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객단가가 워낙에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수요가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그런 가능성이 빠른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GS P&L 같은 경우도 결국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객실을 이제 추가적으로 판매해봤자 객실료의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워낙에 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원화가 지금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문제는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아직도 100 이하입니다. 아직도 100 이하에서 놀고 있는 만큼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화가 훨씬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유럽인들 혹은 중국인들, 미국인들 봤을 때는 원화 가치가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고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에 여행 오기에는 지금처럼 안성맞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환율 약세가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결국 외국인들의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이 지불하는 달러 대비해서 워낙에 큰 원화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내수주에 위치해 있는 GS P&L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의 대부분의 호텔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호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다른 호텔 체인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일단 영업이익률이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20%를 넘나드는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런 경제적인 혜자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고평가되었으면 고평가되어 있지 다른 기업 대비해서 저평가된 이유는 저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문화가 확장될수록 숨겨진 최대 수혜 중에 하나가 GS P&L이라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최소 1,300억, 1,200억 받지만 제가 그래서 1,300억 이상, 내후년 1,400억, 1,500억 정도까지 충분히 영업이익이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죠. 대략 한 7천억대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만큼 7,600억대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도 시가총액 대비의 성장성이 워낙에 이제 고평가는 아니다. 오히려 저평가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신규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특히 배당 성향을 40%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과 성장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꽤나 매력적일 수 있는 투자처라는 점과 동시에 실버 산업에 꾸준하게 진출하고자 하고 있어요. 실버 사업, 이제 마을을 꾸준하게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죠. 누구나 알고 있는 미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실버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호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걸 나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만 기쁨 매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